이번 영상도 잘 보고 잘 필기하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수업에서 하던 것처럼 빔을 활용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인물은 72쪽입니다. 유인물 72쪽. 이제 문장의 짜임을 보는데 지금 이 문장의 짜임을 보기 전에 지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문장, 여기 지금 여기 왼쪽 요 그림 옆에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좀 쓰는 걸로 할게요. 우리 문장은 옆에다가 여기다가 써주면 돼.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뉜다. 그럴 때 혼문장, 그래,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요것부터 좀 얘기를 하자. 우리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 성분에서 어떤 성분이 가장 중요할까? 성분 얘기했으니까 지금 먼저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유인물을 나눠주셨으면 꼭 수업 중에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할 테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문법 설명할 때 학교에서 유인물을 받았다고 하면 유인물 꼭 챙겨 갖고 오세요. 먼저 문장 성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 이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 그 다음에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이 있어요. 그럴 때 주성분은 우리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 문장에서의 골격이 되는 부분인 거고, 부속성분은 그런 성분들의 범위를 좁혀주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영어에서 보통 제한, 한정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수식이라는 말 쓰는데 우리도 제한, 한정이라는 말로 기억해 두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그 다음에 이 독립성분은 사실 주성분도 그렇고 부속성분도 다른 성분 간의 관계가 좀 필요하거든. 다른 성분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야. 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어떤 기능 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독립성분의 경우는 다른 성분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주성분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지금 이제 혼문장, 겹문장 설명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문장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입 밖으로 끊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지. 그렇게 해서 너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문장 끝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술어입니다. 지금 이제 문장을 본다는 얘기는 먼저 서술어를 확인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 문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서술어 보고, 그 다음에 서술어와 호응하는 두 번째 주어를 보고, 서술어하고 호응하는 세 번째 목적어를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보어를 확인해주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서술어라고 하는 것. 다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다뤄지지 않고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혹시라도 학교에서 유인물을 이 문장 성분과 혹은 품사와 관련된 유인물을 배부해 주셨다라고 하면 제가 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서술어와 그 다음에 주어, 이것이 기본적으로 문장을 이루는 골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범위를 좁혀주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관형어와 그 다음에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형어는 체언의 범위를 좁혀주는 거고, 부사어의 경우는 주로 서술어의 범위를 좁혀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독립성분에는 이제 독립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서술하는 거. 우리 문장에서 중요한 건 서술. 문장을 본다는 얘기는 서술어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본다. 그럼 다시 지금 혼문장과 그 다음에 겹문장을 나눠서 설명을 해보자. 그럴 때 혼문장의 경우는 주술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겹문장에는 주술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주술관계, 특히 서술어의 개수와 관련되는 거거든. 서술어가 한 번만 있느냐 혹은 서술어가 2개 이상 나타나느냐. 그럼 이제 생각해봐. 혼문장이라고 하면 우리 문장 끝에 뭐가 온다 그랬어? 서술어가 온다 그랬어. 그럼 문장 끝에 있는 거 하나만 생각해 주면 돼. 그럼 겹문장의 경우는 문장 끝에 있는 거 빼고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 그럴 때 얘가 겹문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문장 가운데 그때 끝에 있는 거 빼고, 끝에 있는 서술어 빼고 문장 가운데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기본형 다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걔는 겹문장. 됐죠?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형 다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걔가 겹문장이라는 거야. 봅니다.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거를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마우스가 말을 안 듣네요. 네. 그럼 밑에 있는 걸 확인해 보면, 봐봐. 지금 이제 겹문장과 혼문장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겹문장과 혼문장을 구분하는 방법. 먼저 문장 끝에 있는 거 다 지워야죠. 이거 빼고요. 지금 지운 거 빼고 여기에서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지금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게 여기 있대. 지금 이게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 이게 바로 기본형이야. 이렇게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라는 거야? 얘 겹문장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겹문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야. 그래서 이제 겹문장, 혼문장 확인을 했고, 그리고 얘는 겹문장 만들어 보라는 거니까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쭉 넘어와서 지금 다 잘 따라와야 돼. 제가 쭉쭉 넘어갑니다. 필요한 것만 설명할 거야. 그럴 때 요거 확인해야지. 지금 이렇게 혼문장하고 겹문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점에서의 느낌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자고. 밑줄 친 부분은 문장들 관계가 긴밀하지만 문장이 너무 길어 의미가 다소 잘 전달되지. 관계가 긴밀하지만 다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혼문장으로 바꾸니 의미가 간결하다는 한편 분산되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짧은 문장하고 긴 문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혼문장과 겹문장을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겹문장의 이제 유형이에요. 지금 먼저 혼문장하고 겹문장을 나누는 걸 봤어. 혼문장하고 겹문장을 나누는 걸 봤고, 이번에는 지금 겹문장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딱 여기 옆에다가 적어보면 되겠네. 지금 겹문장은 다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럼 이어진 문장은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면, 이제 도식할게요. 간단하게. 지금 이어진 문장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주어, 여기 서술어, 여기 주어, 여기 서술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뭐냐면 여기 마침표가 있겠고 그 안에 이렇게 또 들어있는 거. 그래서 큰 주어, 큰 서술어, 작은 주어, 작은 서술어,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는 문장이야. 그런데 이렇게 괄호에 된 거 있죠? 전체. 이렇게 전체를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얘를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겹문장의 유형,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지금 간단하게 좀 도식화해서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을 했어. 됐죠? 그래서 먼저 지금 이어진 문장부터 보는 거야.
다시 견문장의 유형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있다. 그럴 때 요 이어진 문장은 다시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다시 둘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다. 그럴 때 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특성이 뭐냐면 얘는 앞절과 뒤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어진 문장 하면 대등하게 이어진 거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구분해야 되거든. 그럴 때 구분하는 방법이야. 대등하게 이어진 것은 앞절과 뒤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앞절과 뒤절의 위치를 바꿀 수 없어. 무슨 말이냐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바꾸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바꾸면 의미가 성립되지 않거나 의미가 달라져. 그래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이어진 문장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앞절의 위치와 뒤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어진 문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이어진 문장을 보는데 왼쪽에 보면 이끌기에서 지금 용언과 서술격 조사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거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는 움직임과 관련 있는 거고, 형용사는 움직임과 관련이 없어.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가 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술격 조사. 요 이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는 지정하는 거야. 그는 학생이다. 그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술격 조사. 얘네들이 이제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문장 안에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 확인하자고 했던 거잖아. 얘 모두 기본형을 띱니다. 기본형 다의 모습을 띠는데 그럴 때 요 다 자리에 오는 것을 우리는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다 자리에 오는 것을 어미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지우고 마저 설명을 해볼게.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아까 전에 지금 견문장인지 혼문장인지 나눌 때 우리 좋아하다 봤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가 뭐라고? 미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간에 해당하는 거야. 그럴 때 요 어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문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을 이어주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마치 명사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든다든지 부사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런 문법적 역할을 해. 그럴 때 이어진 문장에서 쓰이는 어미를 우리는 연결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하지. 봐봐. 아까 전에 그 이어진 문장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 서술어가 온다고 했던 거잖아요. 이때 서술어. 예를 들어서 좋아하다라고 하면 좋아하고 요 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연결 어미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죠. 이해했어? 그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연결해주고 있으니까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 이어진 문장에서 쓰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얘기했어. 그거 봐봐. 얘가 이제 바로 산은 높고 물은 맑다. 얘 대등하게 이어진 거지. 그럼 얘 문장을 바꿔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얘하고 위치를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물은 맑고 그 다음에 산은 높다. 이래도 의미가 달라져 안 달라져? 의미가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야. 그럴 때 쓰이는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쓰이는 어미를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 종속적 연결어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소풍을 연기해서, 봐봐. 우리는 소풍을 연기해서 뭐 한 거야? 비가 왔다라는 거지. 지금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 둘의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 종속적으로 이어진 경우는 이렇게 앞절하고 뒤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사라지거나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대등하게 이어진 것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미관계 확인을 해봤고, 지금 여기 있는 게 대등하게 이어진 거,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 그거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거 아까 어떻게 했다고? 앞절하고 뒤절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 됐고. 그 다음. 네, 이어진 문장의 표현효과 당연히 기억해야죠. 지금 여기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고, 그걸 통해서는 나열하고 대조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대등하게, 이제 이것도 문제를 어렵게 내면 모두 활용할 수 있냐면 쭉 다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을 제시해줬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 대등하게 이어진 것 중에서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도 의미를 구분하라고 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어진 문장 끝났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야. 다시. 지금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경우는 아는 문장은 큰 문장이야. 전체 문장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절이라는 말을 써요. 절이라는 개념. 요 절이라는 것은 주술관계가 있는 것으로 원래 문장으로 환원 가능한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 성분 중에 하나로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것.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아는 문장, 이 아는 문장에는 뭐가 있는지, 그래, 이것도 여기다 여백에다가 좀 적어볼게. 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하나는 명사절이 안긴 문장, 혹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사절 혹은 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사절, 그 다음에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3개는 쉬워. 얘는 그냥 외우면 돼. 그래, 얘기까지. 이렇게 4개는 외우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이제 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부터 처리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것들부터 먼저 처리하세요. 즉 선택지에 서술절이라는 말이 나왔어. 문제나 선택지에 서술절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에 풀어. 그 해당 선택지는 나머지 선택지 판단하고 마지막에 판단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만약에 나머지 선택지를, 그러니까 보통은 서술절을 선택지에서 1번 정도밖에 안 물어보거든. 서술절 2번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서술절이 하나 남을 거라고.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 중에서 답이 나오든지, 나머지 선택지가 답이 아니야. 그럼 나머지 뭐가 되겠어? 서술절이 답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서술절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명사절은 뭐로 끝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지금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다 뭐로?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놈들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왜? 지금 견문장에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고?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놈들이야.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놈들이 다 대신에, 이 아는 문장은 결국에는 다 대신 뭐가 쓰였는지가 되는 거거든. 명사절의 경우는 미음 혹은 기본형 다로 바꾸고 그 다 대신에 먹기 이렇게 쓰였다는 거야. 그 다음에 관형절의 경우, 관형사절의 경우는 니은, 리을, 는,
던 이렇게 네 개밖에 없습니다. 니은, 리을, 는, 던. 그 다음 부사절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적는 이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개, 도록, 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외우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절이야. 인용절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직접 인용이고 하나는 간접 인용인데, 직접 인용은 특이해. 얘는 조사입니다. 조사라고가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간접 인용일 때도 조사 뭐가 붙냐면 고가 붙어요. 그러니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은 외우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서술절인데, 서술절. 지금 잘 정리해 주세요. 제가 지금 속도가 조금 빠르죠? 그래서 최대한 이게 지금 늘어지면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필기가 못 따라오고 있다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이 영상 보고 있으니까 일시정지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지워보고, 이거 지금 이제 썼으니까 이거 지워보고 서술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서술절은 지금 나머지 경우는 뭘 외우면 되는지 알려주는 뭐라고 표지라고 얘기를 해. 이런 문법 현상에 나타나는 표지가 있어. 그걸 통해서 이제 접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서술절은 그런 표지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하면, 지금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의 경우는 이런 모습이었잖아. 그런데 이 서술절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봐봐. 지금 이런 형태일 때는 여기에 서술어, 여기에 서술어였단 말이야. 그래서 서술어 두 개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형태가 되면 마치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서술절이 어려운 거야. 특별한 거 없이 지금 문장 가운데에 기본형 단어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서술절. 그래서 서술절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서술절은 이중 주어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볼게요. 토끼가 앞발이 짧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제 서술절의 예야. 그럴 때 지금 요거 서술어 있지? 그리고 문장 가운데 기본형 단어 바꿀 수 있는 거 없어? 봐. 이 짧다가 설명하는 대상. 토끼가 짧은 거야? 앞발이 짧은 거야? 그렇지. 앞발이 짧은 거지. 그래서 이 서술어가 이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얘 역할 끝났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토끼가 짧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토끼가 라는 주어가 또 있네? 그럼 이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야? 얘야. 그래서 이거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는 것. 그래서 이 서술어가 지금 이렇게 적으니까 헷갈렸네. 이 서술어가 봐봐. 이 서술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시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렇게 가는 형태가 이중 주어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런 걸 우리는 서술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됐어요? 서술절 어려운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이 서술절을 얘를 의로 바꾸면 얘는 혼문장이 되는 거야. 토끼의 앞발이 짧다. 그러면 얘는 얘가 주어가 아니잖아. 의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의가 붙으면 관형어가 됩니다. 의가 붙으면 관형어가 돼. 꾸며주는, 체현을 꾸미는 거, 체현의 범위를 좁혀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얘가 서술절. 다시, 서술절은 이중주어의 형태를 보이고, 첫 번째 특성이야. 그 다음에 의를 활용하면 혼문장으로 변하기도 함. 요게 서술절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절은 어렵잖아.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서술절은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지금 아는 문장에 대한 설명 마쳤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마찬가지 우리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야.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이제 조사야. 또 뭐가 있어? 여기 기 있지? 기 있으니까 얘가 명사절이 되고 명사처럼 쓰이게 해줘. 명사처럼 쓰이게 해주고 난 다음에 조사가 붙어서 을을이 붙었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냐면 목적어. 명사절이지만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로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읽으는 이렇게 꾸미고 있는 책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네. 얘는 이제 수식, 관형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서술절이죠. 그래서 진우의 마음씨가 착하다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는 거라고? 혼문장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소리도 없이 아까 이계도록 이 정도는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었지. 소리도 없이 그래서 얘가 서술어 내리다를 범위를 한정해주고 있다. 소리도 없이 내릴 수 있고 바람이 흩날리면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죠. 그런 것 중에서 이제 하나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나에게 아주 잘했다 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간접인용이 되겠네. 되죠? 고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아는 문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이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제 이끌기를 보면 아까 전에 이어진 문장에서는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했지. 이어진 문장에서는 연결어미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전성어미. 다시 전성어미는 어디에서? 아는 문장에서. 아까 연결어미는 어디에서? 이어진 문장. 이거 이렇게 외워 그냥. 이어진 문장은 연결어미.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전성어미. 그래서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왜냐? 아까 전에 인용절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는 조사. 이거는 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전성어미가 아니야. 인용절은 전성어미가 아니야. 조사고. 그래서 조사라고 직접, 조사고 간접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이 안긴 문장 어렵지가 않은 거라고. 다만 명사절의 경우는 뭐가 필요해? 뒤에 조사가 또 추가적으로 와야 돼. 조사가 더해져서 이걸 통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이 되는 거. 앞에서 명사절의 목적어로 쓰이는 거 확인을 했잖아. 기 다음에 뭐가 왔어? 을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로 쓰이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이제 이가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주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명사절의 경우는 조사가 붙어서 걔의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 결정이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지금 명사절, 관형절, 그 다음에 부사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서술절까지 인용절 다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장의 효과. 문장의 효과를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효과라는 게 되어 있지.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효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 오케이. 그러면 끝. 지금 밑에 학습활동 문제 해결과 적용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야. 수업 중에 지금 현장에서 여기에서 얘네들 혼문장 견문장 나눠봐라. 지금 그거 해보는 거잖아. 단순하게 여기에 적혀있는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1차 정리합니다. 정리. 혼문장 견문장 나누는 건 어떻게? 먼저 뭐부터? 문장 끝에 있는 서술어 빼고 문장 끝에 있는 서술어 빼고 문장 가운데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견문장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은 아까 생김새가 봤잖아. 지금 세모 동그라미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어진 문장, 괄호 네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으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럴 때 이어진 문장의 경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어떻게 구분해? 이거 앞절하고 뒷절에 이거 동그라미와 세모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보면 되겠고,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경우는 내가 외우라고 했던 것들 명사절, 기, 관형절, 는, 니은, 리을, 는, 던, 그 다음에 부사절, 이, 개, 도록, 서, 그 다음에 인용절, 조사, 고, 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술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네.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지금 뒤에 나오는 학습활동,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해결과 적용은 어려운 거 아닌 거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대로 거기에 있는 답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봐. 자꾸 이거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지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측면인 거라고. 됐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한 30분 정도, 30분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0분은 안 되는 것 같고, 40분 됐나? 조금 빨리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필기한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봐야 돼. 내가 알려준 방법 여러분들이 써봐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